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브론즈피디 양승현입니다. 제가 강의를 가장 잘하진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사실 제 삶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어요. 사실 정말 제 인생에 제가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으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사업을 잘 이끌어오신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서 저의 가정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살기 위해 선택한 비즈니스가 바로 이 메나테크 비즈니스입니다.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선뜻 응원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처음에 메나테크 정보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와, 이건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대박. 오늘 대박이신 분들만 오셨네요. 저는 네트워크라는 건 이론적으로 너무 완벽해. 하지만 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어머니는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긴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집, 교회밖에 모르는 정말 가정에 충실한 가정주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성공자의 이미지와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엄마는 네트워크에서 성공할 수 없어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응원을 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의 삶을 바라볼 때 그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메나텍을 하는 선택한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의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어느 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드레스를 입고 인증식 무대에 쓰는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는 네트워크와 이 메나텍 비즈니스 뭔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이 미팅장에 와서 찾을 수 있었어요. 오늘 나는 내 인생에 지금 너무너무 만족해. 나 지금 내 삶에 100%, 200% 만족해.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난 내 인생에 너무너무 만족해. 우리 임경근 대표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황금 같은 이 주말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선택한 비즈니스가 바로 이 메나테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분들을 만나서 메나테크 정보를 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 메나테크? 그쵸. 나 메나테크 들어봤어. 나 메나테크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사장님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뭐가 보이세요? 삼각형이 보여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여기 삼각형을 연결하는 선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을 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메나텍을 스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쵸? 제품을 몇 번 드셔보셨을 수도 있고요. 미팅장에 몇 번 오셔서 이런 강의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아는 메나텍과 그분들이 이해한 메나텍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메나텍의 본질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업을 이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세상은요, 어제까지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발견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발견한 결과물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새롭게 보고 듣고 배우고 발견할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보고 듣고 배우고 발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요, 내가 아는 세상 속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식량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올해 1년 동안 식량 가격 지수가 5번이나 최고점을 갱신했다. 요새 물가 오른 거 체감하세요? 굉장히 많이 체감하시죠? 근데 저는 궁금해요. 우리 정지만 대표님과 김창선 대표님 실감하실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내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이벤트들을 삶 속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죠?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전쟁,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일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얼마 전에 아시죠? 그 수도권에 엄청나게 내렸던 폭우, 물난리.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중동에 갔다 왔어요. 사막에는 비가 와요, 안 와요, 사장님들? 사막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비를 맞았다? 그럼 가셔서 로또 사셔야 된대요. 그런데 저희가 딱 5일 있었거든요. 그 5일 동안 비가 왔어요. 지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로또를 사야 되겠죠, 그죠? 지금 그 정도로 이런 기후변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런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인해서 제때 파종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누가 그대로 떠안게 되느냐, 내년에 우리가 그대로 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곡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로나로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쵸?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자유로워요? 지금 자유로우세요? 제 주변에도 제 파트너 사자 얼마 전에 또 코로나를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이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바이러스의 종류가 정말 많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많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언제 와도 이상하지가 않다. 또, 자, 우리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주식과 코인이 한참 성황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다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셨었죠? 잠깐 동안. 그쵸?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심리가? 이 빚을 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디에다가 넣어요? 이런 주식과 코인에다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이벤트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내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이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느끼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내 직업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깨달으셨을 거예요. 좋은 직업은 소득이 많을 수 있죠. 일시적으로 수입이 많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 어땠어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렇게 노동소득을 벌어가시는 분들은요, 물통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이게 마르더라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소득의 근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팬데믹 이후에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대요. 원래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사람이 몰렸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200~300을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자산의 개념에 직업을 선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둘째 동생이 있어요.
저희 둘째 동생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얘가 공부를 잘 안 해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머님들, 그죠? 근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대학을 뭘로 갔냐면 적성시험 아세요? 적성시험을 봐서 외대를 들어갔어요. 대박 아니에요? 6개월 딱 노력해서 거길 들어갔는데 적성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진짜 여기 탁월하다. 내가 지금 다니는 학원에 너를 강사로 한번 넣어줄 테니까 여기서 일을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적성학원이 대전에 있대요. 거기를 데리고 갑니다. 얘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파트타임 강사로 일을 했어요. 정 강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득을 벌어오냐면 600 얼마씩 벌어오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그럼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한테 돈 봉투를 이렇게 줘.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좀 어려울 때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못 줘. 내가 장년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떠냐면 다행이다. 요새 취직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직업을, 반듯한 직업을 구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원에서는요, 이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줄을 섰어요. 거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강사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한순간에 직업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안타깝죠. 그렇게 맨하테크를 얘기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 경험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요, 꾸준하게 강조하셨던 분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 경영서입니다. 여기에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쓰신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 내가 힘든 이유를 자꾸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부패와 타락에 화가 나는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정부에게 분노를 느끼는가? 아니면 재정에 대한 통제를 좀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는가? 문제는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재정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당신에게 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 상황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인생은 만만치 않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다. 하지만 진짜 사업가들은 이런 시기에 풍부한 경제적 기회를 발견한다. 다른 누군가를 탓해봤자 미래가 나아지지는 않는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부를 쌓고 싶다면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업을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대부분 이쪽이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버지도 자영업을 하셨었어요. 자, 직장과 자영업, 전문직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을 벌어가시는 분들이래요.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듣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95%의 인구가 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돈은 얼마나 벌어가느냐? 전 세계 돈의 현금의 5%밖에 나눠 먹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4분면 중에 여러분들이 속한 분야가 내가 이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생각을 바꾸고, 그쵸? 기회를 찾아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면에 사업가가 있어요. 사업가와 투자가들은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요, 할 일 없어 보이고 노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느냐,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만의 비밀이 있는데,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한다?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 굉장히 존경해요. 인간적으로 정말 평생 동안 가족에 헌신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자영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고요. 제가 아버지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도와드리면서 거기에서 정말 저는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을 하게 됐어요. 월세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대출, 이자,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저희 아버지가 다 신경 쓰고 끌어안으셔야 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저희 어머니가 메나텍 사업을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저희 전국에 있는 뻔질나게 그 좋은 그 센터들 10원 한 장 저희가 투자하지 않은 곳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센터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직원들이 택배를 다 보내주죠. 직원들 월급 저희가 10원 한 장 보태는 게 없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시스템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질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뭘까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구글이나 유튜브 뭐 이런 거, 그쵸? 네이버, 카카오톡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이거 만드시면 돼요. 그럼 이게 곧 시스템이다. 그게 안 되면 이런 걸 사야죠. 그쵸? 돈이 많아서 이런 걸 살 수 있으면 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만드는 것도 못해, 사는 것도 못해. 그럼 마지막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합류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일한 직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찾고 구축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대개 일자리를 찾는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몸담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질적으로 21세기의 최고의 비즈니스가 맞고 당신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런 전 세계적인 부자들, 전 세계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고,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내가 한 최고의 투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기? 그런데 꼭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지 말라 그럴까? 누가?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 그죠? 왜? 그분들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여러분들의 사분면이 바뀝니다. 자, 포춘지라고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비즈니스 저널이 있어요.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지속적인 연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이 꾸준하게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견실한 현금 흐름을 이 안에서 만들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단순히 내가 단순 노동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잠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한번 노력한 대가로 평생 꾸준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 개념의 소득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투자 자본 대비 고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투자하는 건 뭐예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바르는 것들이에요. 그걸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서는. 다른 데 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제품 창고 집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네트워크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내가 먹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져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똑같이 나를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시장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사업이 지금 가능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26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년 전에 이 메나텍 비즈니스를 결단을 하고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시작을 한 거죠.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저희 어머니가 이 안에서 결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런 회사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나테크 회사는요, 19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사라고 하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미 회사의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상장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투명성이라든지 안정성이 이미 검증된 신뢰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작년 10월에 투자대상 상위권 제약주 7개를 뽑는데 여기에 저희는 제약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올렸어요. 그 이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약회사 주식들은 헤드라인 이름은 아니지만 가격이 좋은 탄탄한 회사들이다. 그들은 또한 현재 심각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요. 더 넓은 부분이 앞으로 분기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작년 메나페스트에서는 18개월간 500% 이상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어떤 회사를 가든지 그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나테크는요, 설립된 이래로 메나테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산업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싶었던 회사예요. 그런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나 마케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투자만큼 이 R&D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요,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아요. 매출이 확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노력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의 다른 회사는 메나테크만큼 특허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143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 뒤에는 특허의 연구, 검증, 취득을 위한 메나텍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가 CEO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기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마케팅을 선택을 하지 이렇게 꾸준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R&D에 투자를 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메나테크의 핵심 가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체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된대요. 그래서 메나테크는요, 본사 입구에 들어가시면 가장 처음 1층에 이렇게 오픈된 유리관 형태로 연구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이 본사를 꾸준하게 방문할 수 있는 매해마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가서 이런 연구실을 보고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의 143개의 특허가, 그리고 이제 이런 대단한 엄청난 특허가 존재를 하게 된 거죠. 제 친구가 A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장난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특허, 제가 막 특허에 거품을 물었더니, 야, 이런 특허는 돈 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이거 돈 주면 얼마든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그러면 저도 장난으로, 너네 회사는 돈도 많은데 이런 거 몇 개 만들지 그랬어. 돈이 많으면 이런 거 몇 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말을 못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 특허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특허가 700개가 넘는데요. 사실은 그런 건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특허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특허의 개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타민 미네랄을 만들어놨는데 이 명칭에 대한 특허를 만들어놨어요. 이 명칭에 대한 특허가 100개면 특허가 100개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특허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택배 포장의 기술에 대한 특허, 이 제품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특허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조성물에 대한 특허예요. 이 원료 자체에 대한 특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상 결과가 실려있는 특허는 전 세계 어떤 건강식품, 기능식품 회사를 찾아보셔도요,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약사님이요, 그 약사회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특허를 아시거든요. 이런 특허를 임상 결과를 싣고 싶어서 그걸 요청을 하셨대요.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쉬운 특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그런 특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심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이세요.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은 전 세계 대체의학 협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메나테크 헬스 부분의 최고 책임자로 계시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 100인에 선정이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전트 박사님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 이분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1년을 기다려야지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만큼 북미에서 가장 큰 그런 성공적인 클리닉, 병원을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계시던 권위, 명예, 재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그때 당시에 정말 조그만하기 시작했던 그것도 다단계 회사에 이런 최고 책임자로 오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스토리를 유튜브에서 보고선 이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분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요, 25명의 아이들이 뛰어놀았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뇌염 모기에 쏘이게 됩니다. 뇌염이라는 거 아시죠? 뇌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뇌가 부풀어 오르고 머리뼈가 압력이 가해지니까 온 신경들이 다 죽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25명 중에 22명의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살아남은 3명의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전트 박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이 어때요?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고요. 여러분 자녀분들 다 계시죠?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픔을 다 이제 견디시면서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하신 거죠. 당신이 알고 있는 온 의학을 다 총동원해서 그 아들을 케어를 하는데요. 그 아들이 도무지 크게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오니까 이 아들이 아빠가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면 아빠 왜 오늘 나 보러 안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메나테크 제품을 만나게 되신 거죠. 그 메나폴과 엠브로토스 이런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아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호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지능이 5세 이하로 떨어진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있었다? 이게 어디에서 가능하겠어요? 어떤 병원에서 얼마를 주면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냐는 거죠.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최상의 건강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기술이 필요하대요. 당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모델로 하는 메나테크 사업자는 앞서 말한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나는 여기 모든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신 가치예요.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이 회사로 올 수가 있었겠구나. 세상에 어떤 직업이 이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세상에 어떤 일이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메나텍이 가진 가치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다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메나테크에는 글로벌 과학 자문위원단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요, 각 나라에서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과학자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한테 월급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에게 협조를 해주시고, 뭐 성분 의뢰를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수락을 해주시는 그런 고마운 일들을 해주시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제가 201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미국에서 메나페스트를 할 때 이분들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스피치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메나테크를 존경한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마만큼 R&D에 투자를 하고 진실성 있게 성실하게 과학기술에 이렇게 R&D 투자를 하는 회사는 드물대요. 그리고 이 저희 아이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리코라는 핵심 가치를 보고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전 세계 26개국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내년 초에 태국이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국에 아직도 오픈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80명 거의 100명 정도가 모인대요. 엄청나죠? 그만큼 사실은 오픈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땅덩이가 큰 나라들이 오픈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 쪽으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100세 시대죠. 그리고 면역이 이제는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면역 경쟁력 시대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내가 건강관리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무언가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템을 한두 가지 정도는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TV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정상세포에는 선모가 있다. 이 면역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뿌리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면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시면 앞으로 뭐가 면역력이 좋대, 뭐가 면역력이 좋대 다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 이걸 사서 먹고 나한테는 안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바로 면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면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몸속에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에는요, 이런 선모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선모들이 빼곡하게 10만 개 정도가 있어야 건강한 세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반건강에 3, 4만 개 정도밖에 없대요. 그나마 질병에 노출된 사람은 10,000개 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속의 각 기관에 정말 다른 모습으로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세포 하나를 똑 떼다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대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요만한 세포를 지구만하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거면 왜 저는 몰라요? 왜 그렇게 몸에 좋은 거면 벌써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꾸준하게 지금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이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
이 선모 한 가닥을 똑대다가 얘가 어떤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여태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8가지의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봤더니요, 말도 안 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선모가 없으면 사람이 사망한다라고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 모든 성분들을 얘네가 더듬어서 다 인지를 한대요. 더듬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비타민을 먹었어, 단백질을 먹었어. 그러면 이 선모들이 빼곡해야 이 선모들이 그 성분을 더듬어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비타민이구나. 아, 이게 단백질이구나. 그리고 이 인지한 것을 바탕으로 뭘 하냐면 정보를 교환합니다. 세포의 촉수와 촉수가 서로를 맞대고요. 얘가 비타민이니까 얘를 간으로 보내줘. 얘가 단백질이니까 얘를 근육으로 보내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영양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먹은 영양소들이 그런 식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 살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몸에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이런 모든 것들을 얘네가 더듬어서 다 구별하고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새 정말 오만 가지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 면역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포의 선모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 내 세포에 이 선모가 빼곡하신 분들은요, 얘네가 1차적으로 더듬어서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글리코 영양소, 이게 당이라는 게 그리스어로는 글리코래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탄수화물의 종류인데 우리가 아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탄수화물인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세포의 선모를 구성하는 특수한 탄수화물이다라고 해서 탄수화물에 당이라는 글자를 따와서 당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슬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당사슬, 글리칸, 전문가들은 글리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대요. 언론에서는 면역 탄수화물이라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지만 결국엔 다 같은 영양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있느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여러분들의 스폰서 분들에게 여쭤보면 정말 많은 자료를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자면 교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에 하퍼, 전 세계의 의대생들이 배우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1996년도에 이 이론이 처음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과정을 수료하신 의사 선생님들은 이 이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2006년도에 개정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비록 우리 몸이 포도당으로부터 다른 단당류를 만들어 쓸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장님들. 우리 몸속에 이 선모라는 영양소가 없으면 사람은 사망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리 지금 먹는, 하루 중에 먹는 음식 중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이 얼마나 돼요? 그쵸? 그러면 현대인들은 턱없이 영양소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충되지 못하는 영양소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이게 제대로 몸이 체계가 돌아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내 몸은 어떻게 내 몸을 돌리는 걸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전환을 시켜서 쓰게 됩니다. 포도당을 먹게 되면 그걸 일부러 한 30% 정도 간에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환을 시키는데도 정말 많은 부가적인 영양소들이 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 재료까지 없으면 이걸 만들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하에서는 단당류를, 이 당영양소를 직접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 이제는 보충을 해줘야 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미 메나테코와는 별개로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요, 이 이론을 통해서 10년 동안 7번의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백데이터가 있다. 이거 저희 회사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이 영양소를 만들어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MIT 공대에서요, 21세기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을 선정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저희 김창선 대표님은 이걸 보고 사업을 결단을 하셨대요. 역시 배운 사람들은 달라, 그죠?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 처음에. 그런데 이게 그만큼 대단하다. 저는 이 중에 아는 건 없지만 메카트로닉스 중에 우리 여러분 자율주행차 아시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정체라는 게 없어진대요. 오늘 오실 때 차 막히신 분들 너무 많죠. 주말에 여기 어때요? 강남? 이 삼성동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정체라는 게 없어지고 신호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술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바로 이 글리코믹스라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은요, 미국 정부에게 과학적인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학회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요, 글리코믹스, 이 당을 연구한 학문 분야 중에 글리코바이올로지, 당과 인체 질병의 관계성 연구를 하는 이 분야는 미국의 메나테크라는 회사의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 기초이며, 엠브로토스를 빼고서는 글리코바이올로지를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하는 아이템은 어느 정도냐? 이 정도예요. 저희가 취급하는 아이템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의 면역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제품 이상은 꾸준하게 잡고 가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제품을 이런 제품으로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 6천여 가지의 약용식물 안에서 이 세포의 선모만을 구성하는 이런 영양소들을 과학적으로 추출한 이런 제품으로 우리가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자. 이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소비의 패턴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광고를 빵빵하게 하죠. 여러 가지 유통 단계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마트로 조금 저렴하게, 인터넷 홈쇼핑으로 조금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소비에서 끝나는 그런 유통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메나테크 유통 한번 보실까요? 메나테크는요, 굉장히 질 좋은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아요. 왜? 광고를 하면 광고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이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직거래로 이 제품을 전달을 하고요. 우리의 소비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먹고 쓰고 발라보고 이 사람이 바뀌어. 너무 예뻐지고 너무 날씬해져요. 그럼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야, 너 뭐 했어? 너 뭐 먹었어? 너 뭐 발랐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 소개로 제품을 전달하는 거, 똑같이 회사에서 직거래로 구매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는 저희 대신 광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광고비 명목의 최대 35%까지의 수수료를 회원에게 직접 환원해 준다라는 거죠. 이 안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쓰고 바르기만 할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소개를 하래? 왜 자꾸 어디를 오래? 어디 오래 해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누가 어디 자꾸 오래?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엄청난 기회를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급하신 아이템, 우리가 먹는 이 제품, 이것이 가진 가치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딜 가서 내가 밖에서 돈 주고 이런 제품의 유통권을 따오려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제품을 유통하고 취급하는 데 있어서 10원 한 장 내신 분 있어요? 회사에 보탬이 되라고 10원 한 장 주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자가 소비를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내가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이것만이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또 그런 모습으로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먹고 쓰고 바르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졌어. 그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무한대의 유통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가 있다. 10원 한 장 내지 않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수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오해의 구간을 이 안에선 기회의 구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소비자 중심 유통의 시대입니다. 소비자가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요만큼이라도 혜택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자, 소비자 중심 유통의 시대에 소비자 응대를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건 못하면 기업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를 감동시킨다? 이게 모든 기업들의 최종 목표인 거죠. 모든 기업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메나텍은 어때요? 메나텍은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의 꿈을,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켜주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첫 단계, 바로 브랜드 체인지입니다.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내가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부터 저희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기왕 구매할 거 같은 금액을 주고 구매를 하더라도 혜택이 있으면 훨씬 더 나에게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동 주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달에 내가 먹고 쓰고 바르는 금액 25만 원 정도, 혹은 내 가족이 먹고 쓰고 바르는 금액 이 5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을 자동 주문으로 걸어 놨을 때 1년 정도 내가 먹고 쓰고 바르게 되면 한 달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이 나에게 선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비즈니스에 혜택이 되시겠죠. 이렇게 먹고 쓰고 바를 수 있는 25만 원 이상을 먹고 쓰고 바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OSP라는 건강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제품이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제품에 대해서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그 체험 결과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그냥 캐시백을 받는 정도의 느낌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단계가 내려가면서 이때부터는 내가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산 형태의 개념으로 나에게 사업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저는 보상 플랜을 잘 몰라요. 보상 플랜 설명하라 그러면요, 제가 어쩔 때는요, 이제 다른 회사에 정말 열정적으로 이 보상 플랜을 푸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요, 돈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난 그냥 소비자로 남는 것뿐, 그쵸? 이 비즈니스를 굳이 하실 이유는 없어요.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이유, 돈을 벌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돈이 되지 않는다? 영원에서부터 5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돈이 되는 비즈니스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구간의 퍼센테이지 숫자가 가장 낮은 곳이 바로 메나테크이고, 각 구간별로 돈을 벌어가는 구간의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그런 비즈니스가 메나텍 비즈니스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말에 현혹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혜택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여행이에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메나테크를 하기 전에 신혼여행이 저의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메나테크를 하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가족 단위로 여행을 보내주는데 이 여행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거죠. 저는 메나테크를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저희 집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요, 항상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행을 가서요, 처음으로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여행을 가는데 내가 땡전 한 푼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땡전 한 푼 쓰지 않고 정말 회사에서 VIP 대접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어떤 여행을 가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여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해외여행을 메나테크를 통해서 가족여행을 이렇게 갈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GIP를 통해서 이렇게 메나테크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통해서 가족여행을 찍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를 갔다 왔거든요. PD 서밋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이 바뀐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 파트너들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개념으로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PD 이상을 꾸준히 이제 유지를 하게 되셨을 때 이런 고품격 굉장히 차별화된 VIP 여행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여행을 달성했을 당시가 2020년도였어요. 코로나가 그때 탁 터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2년 후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제가 처음 가는 PD 서밋이기도 했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여행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두바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봤을 때 내가 가서 과연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요, 저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주 여기 가기 거의 한 달 전부터 유치원에 광고를 해놨더라고요. 나 두바이 간다고. 메나테크에서 보내주는 여행이라고 아주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막 가서 정갈 잡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사막 투어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안에서 이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낙타를 타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 아이의 세계가 점점 커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막이라 그래서 그냥 황무지인 줄 알았더니 요새는 또 이 안에 이렇게 너무 예쁜 캠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캠프 안에서 정말 화려한 그런 식사를, 만찬을 즐길 수 있었고요. 이렇게 막 앞에서 불쇼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품격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부다비로 넘어가서 이 호텔에서 투숙을 했는데 이게 8성급 호텔이래요. 제가 메나테크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8성급 호텔을 제 돈 주고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덕분에 정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고급진 호텔에 가서 보면 여기 안에가 24K 순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정말 돈이 많은 나라죠. 그리고 이렇게 넓은 수영장에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말로만 듣던 이런 금커피를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올라가서 이렇게 저희 아이가 체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여기가 사원이에요. 사원. 신전이라고 하나요? 사원. 아부다비에 있는 사원에 가서 여기는 이런 걸 꼭 쓰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또 이런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왕궁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들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누리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메나테크를 오기 전에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 성공하신 리더 사장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첫 번째,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지 못하면 건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신 사업가분들을 보지만 그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걸 저는 항상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메나텍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재정을 내 능력껏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과 여행의 자유 얼마든지 이 안에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일이 없는 게 굉장히 비참한 거래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일을 하실 수 있고 친구,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멋있는 친구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이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취와 보람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죠. 내가 성공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파트너의 성공을 바라주고 꾸준하게 발로 뛰면서 후원해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개인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 저희는 상사가 없어요. 누가 일하라고 매일매일 채찍질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하고 리마인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에 누구보다 도움이 된다. 가치와 나눔이 있는 비즈니스고요. 저희 전달 고피디회에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엄청나게 자기는 비전을 봤대요. 저는 이 사업을 막 사명감을 가지고 할 거고요. 하늘에서 뭐 천사가 뭐 저에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M5M을 듣고서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자기의 평생 수건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후원하는 거였대요. 그런데 생계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는데 여기는 그냥 내가 제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기아 아동들에게 제품을 후원해주는 그런 후원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네. 그럼 이건 돈도 벌고 아이들도 살리고 내 평생 수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유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할 때요, 1200명에게 사업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1200명에게 사업 설명하신 분 계세요? 김창선 대표님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정지만 대표님 당연히 하셨을 거고요. 쉽지 않습니다. 1200명 중에 900명이 거절을 했고요. 단 300명이 사인을 했대요. 그 300명 중에 85%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35명만이 진지했으며 그 중에 11명이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 창업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 그걸 예상해서 1200명에게 STP를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나 성공은 장담할 수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공은요, 그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얼마나 이 일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죠. 자, 행동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사부면이 바뀝니다. 많은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분들이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정말 많은 목표들이, 가치들이 있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